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유튜브로 방송하는 거 외에 뭐 하냐 이렇게 저보고 말씀하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광화문에 가서 텐트 치고 그 앞에서 무슨 촛불 시위하고 피켓 시위한다고 저 숱하게 박근혜 정권 때 해봤습니다. 한여름에 37, 8도 올라갈 때 땡볕에서 40일씩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하루에 방송을 하면 적어도 20몇만 명은 봅니다. 그래서 30만 명까지 이렇게 지금 많을 때는 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방송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는가를 다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선이 닿는 데를 다 만나서 자료를 전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미국 스파이로 탈탈 3년간 이상 틀렸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 이외에 제 나름대로 지금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이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식의 결론이 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집회하러 나가는 게 다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숱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밝힐 필요는 없고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이렇게 뉴스 브리핑에서 하는 많은 정보들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들이 쌓여서 얻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 휴식 없이 개인 생활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그 중에 일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별별 특강을 다음 주 수요일 6시 반에 당신의 정치적 열정은 정상입니까?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요. 정치적 열정은 많은 분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 왜 그것이 위험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 풍토를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요즘 희망이 떠난 자리에 로또로 희망을 채우는 사람이 많다는데 한 기자가 유명한 복권 판매소 앞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러 오는데 그들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복권을 사고 팔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자동이냐 번호를 입력하느냐 이런 부분에 필요한 말만 하고요. 더 나아가서 복권 구매자들이 대부분 무직자나 실업자일 거다 생각이 드는데 무직자는 3.1%밖에 안 되고 화이트 칼라가 4분의 1 이상이고 자영업자가 그 정도고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제일 많고 자영업자가 많고 그 다음이 블루 칼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부들도 또 중요한 이 복권 구매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낮지 않은 사람이 복권을 더 많이 산다. 200만 원 이하, 200, 300 사이, 300 이상, 400 이상으로 했을 때 400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복권을 더 많이 산다는 겁니다. 자, 저는 신도림역에서 내려서 올라가면 복권을 파는 데가 있는데요. 쭉 늘어서 복권을 사는 분들을 보고 참 희망 고문도 다양하게 국가가 나서서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복권을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갈수록 말을 더욱더 반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을 결단코 용납하지 못한다고 어제 청와대에 5대 종단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 행동이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 정말 단호히 밝혔는지 의문입니다. 남북관계 북핵에 가로막혀 남북대화는 시기의 문제이고 결국 풀릴 것이다. 자, 풀리는 거는 풀리겠죠. 언젠가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푸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즉 미국과 합의한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북한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풀리는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겠죠. 자, 대통령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주게 되고 국익에 손실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대통령은 공정한 평균치 국민의 시각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발언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이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이다. 자, 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남북 관계 개선이 별도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군사회담과 적식자 회담을 7월 달에 베를린에 갔다 와가지고 북한이 ICBM을 쏘는 과정에서 이미 했는데, 이거 하자마자 북한이 2차 ICBM을 7월 28일 날 쏘면서 개망신을 당했고, 미국도 어떻게 이 마당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면서 문 대통령과 한참 뒤에 통화가 되었을 때, 그래 북한하고 대화는 한번 해봤냐는 빈정거림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남북 대화는 북한 핵에 막혀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자, 북한의 핵 문제가 북미가 중심이라고 자꾸 자기는 남일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오늘 아침에 길림성의 기간지 핵전쟁 대비 요령이라는 부분들을, 길림성이 연변에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건너간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많이 살지요. 여기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길림성 일대에도 핵 방사능이 있지 않을까, 또 그 영향이 결국 이 길림성에도 미치지 않을까 하니까 황구시보가 북핵의 첫 타깃은 한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한의 첫 타깃은 한국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맥마스터 미국 외교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북핵의 최종적인 귀결점은 남한에 적하다라고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미국 조야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치는 것은 미국하고 뭐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을 한반도에서 빠지도록 만들면서 핵을 가지고 미국이 없는 한반도에서 남한을 흡수해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그런 목적 하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긴장이 최고조로 고조되고 있지만은 문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안 가죠, 언젠가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대통령인 본인이 국민 앞에 말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신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어쨌든 당신이 키를 잡고 있으니까 선장이고, 배 탄 사람들은 어디로 가자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선장이 북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 앞에 말을 해야지요. 제가 지금 말을 하라고 몇 달째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래는 안 간다. 언젠가는 풀릴 거다. 그리고 남북 대화도 풀릴 거다라고 말을 하지. 그 푸는 방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방법으로 풀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북한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외에 그냥 말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미국이 미국 전국에 3만 5천 명이 넘는 미국 인구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김정은의 특사와 그 사람을 보내서 말로 해결하면 되지요. 지금 무슨 살수대첩